거란이 어떤 경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고려는 거란과 첫 국제전을 치르게 됩니다. 거란이 지금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바로 송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송나라 때문. 고려는 거란을 적대했지만 이 송나라와는 아주 우호적인 국교를 이어가고 있었죠. 반면 거란과 송나라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요, 고려가 언제든 이 송을 도와줘가지고 이 거란의 뒤를 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친 거구나. 그렇죠. 네. 거란은 당시 황제의 부마이자 거란을 대표하는 장수 소손영을 앞세워서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993년 10월 공산군에서 펼쳐진 고려와 거란의 첫 전투에서 고려군은 소손영에게 처참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첫 패배 이후 고려 조정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80만의 군사가 다다르리라. 만약 대동강이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멸할 것이니 군신이 빨리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 몇 명? 80만. 무려 군사 80만을 끌고 왔으니 고려는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소손영은 정말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란의 역사책인 요사를 보면요, 거란족이 전쟁을 할 때 황제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통의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 그리고 지방관일 경우에는 6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제적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손영은 동경유수로서 고려를 침입했기 때문에 지방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병력의 숫자는 6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겁주기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6만도 많아요. 6만도 많죠. 그렇죠. 6만도 아주 많은 숫자이죠. 네. 자, 그런데요, 소손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의 속을 박박 긁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으니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옛 땅을 내놓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내세우면서 고려의 지금 땅까지도 넘보고 있는 겁니다. 거란군의 침입에 이어 소손영의 협박이 이어지자 놀란 고려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서경 이북 땅을 이 거란에게 주고 우리 화해합시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땅을 떼어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만이 거란이 바라는 대로 땅을 떼어주는 것은 고려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 될 거라고 말하지요. 자, 홀로 반대를 외친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누굽니까? 서희. 서희. 당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내사문화성의 정입품관리 내사실황 평장사 서희였습니다. 송나라에 사신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던 서희는 고려 외교통으로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진짜 목적은 고려 정벌이 아니라 고려가 바로 송나라와 연을 끊게 만드는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싸운 뒤 상황을 보아도 늦지 않다면서 고려의 왕 성종에게 거란에 맞서 싸울 것을 권합니다. 성종, 이 성종은 바로 그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정반대로 고려가 승리를 거둡니다. 서희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홀로 거란군의 진영으로 향하죠. 그리고 적진의 중심부에서 거란군의 사령관 소선영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선영은 이렇게 어깃장 놓습니다. 바다 건너 송나라는 섬기면서 왜 우리와는 국교하지 않느냐? 거란의 진짜 목적이 고려의 땅이 아닌 송나라와의 단절이라는 서희의 추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때 서희 차분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진이 압록강 주변을 차지해서 거란과의 소통을 막고 있어. 여진이 없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이요.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요,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 사이네요. 네, 요 사이. 사이에 있네. 중간에. 그러니 서희는 고려와 거란 사이를 여진이 맡고 있어서 국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결국 거란의 소선영은요,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압록강 위쪽은 거란이, 그리고 압록강 아래쪽은 고려가 개척하도록 합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화지. 평화진, 그리고 귀주, 또 통주, 그다음에 용주, 용주. 철주, 곽주. 곽주. 자, 지금 6개의 주가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육주. 강동 육주. 강의 동쪽. 맞습니다. 서희는 고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까지도 넓히는 쾌거를 얻어낸 겁니다. 아, 외교 왕이네요, 외교. 서희는 자신이 준 최고의 팔, 외교 정보를 이용해서 고려 멸망이라는 최대수를 면하고 부가적인 국익까지 얻어낸 겁니다. 993년에 일어난 거란의 침략은요, 이렇게 서희의 성공적인 외교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거란은 왜 17년이나 지난 1010년에 또 다시 고려를 쳐들어왔을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고 들어온 곳은? 개경 밖으로 모시겠사옵니다. 강조의 한번 읽어보시죠. 정변. 강조의 정변. 강조는요, 섭정을 휘두르던 목중의 어머니였죠. 천추태후를 궁궐에서 내쫓고 태후의 아들이었던 제7대 왕 목종을 폐위시킨 다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숨죽여 살던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 원군을 옹립했죠. 이제 폐하께서 새 황제시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옹립된 대량 원군, 그 사람이 바로 고려의 제8대 왕 누구? 현종. 현종인 것입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왜 고려를 공격할 빌미가 된 거예요? 자, 먼저 서희의 외교 이후 고려는 거란과 국교를 맺기로 약속을 하죠. 이때부터 고려 왕은 거란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거란의 제후국이 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제7대 왕 목종, 국제 질서상 고려 목종은 거란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의 황제는 감히 자신이 책봉한 신하 목종을 죽였어요. 죽여? 이 목종을 죽인 강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고려에 군사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고려가 송나라와 교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고려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호시탐탐 고려를 손볼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때, 이때 마침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고 거란 황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란의 2차 침입. 자, 이때요,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군의 사기는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거란의 군주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의군 천병이라 호명하며 압록강을 건너와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와, 직접. 군주가 직접. 그렇죠. 지난 침략 때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소순영. 지방관이었던 소손령이 군사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군주가. 거란 황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치러 온 거예요. 거란 황제의 곁에는요, 송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맹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폐하를 위해 소신이 그들을 전멸시키겠사옵니다. 대거란국의 황제 폐하께 올리는 성전물을 바로 거란의 장군 소배압입니다. 송나라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투, 거란 황제가 직접 친정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그 이름을 크게 떨쳤습니다. 자, 그렇게 거란의 황제와 맹장 소배압을 필두로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의 군대는요, 흥화진을 포위합니다. 최전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란 김하병은요, 금세 흥화진을 정복할 기세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 전투의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와, 좋아요. 자, 거란군이 흥화진을 포위한 것은 11월 16일. 그런데 6일이 지나도록 거란군은 흥화진을 넘지 못합니다. 40만 거란을 막고 있었던 건 수천 명의 흥화진의 지방군이었습니다. 와. 거란군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수의 지방군이 어떻게 흥화진을 이처럼 철옹성처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양규. 바로 악전고투를 이어가며 흥화진을 지키고 있는 도순검사 양규였습니다.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안마객을 사수하라! 40만 거란군의 공격에도 양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양규의 맹공에 거란 황제는 화살에 이런 칙서를 묶어 양규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죄인 강조를 벌하려 온 것이니 다른 이들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항복해라. 오. 거란 황제가 철옹성 같은 흥화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양규와 흥화진의 군사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거란 황제는 비단, 은그릇 같은 보물을 흥화진에 보내기도 합니다. 우와. 이게 왕이. 양규는요, 거란의 회유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 자, 이렇게 굳건한 양규의 활약으로 굳게 닫힌 흥화진의 성문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거란군은 바로 이 흥화진에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축낼 수 없었던 거란 황제가 이 흥화진에 군사 20만을 남기고 나머지 20만 군사에게 남진을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통주에서 방심하고 있었던 강조를 생포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강조까지 생포한 거란군은 남쪽의 곽주성까지 함락시키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편지를 받은 양규. 여러분들이 양규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강조의 명령으로 온 것이 아니다. 양규는 자신이 여기서 항복하면 고려가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강조가 보낸 편지처럼 꾸며서 흥화진의 양규에게 항복을 권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하마터면 거란군의 이 교란 전술에
깜박 속아 넘어갈 뻔했던 곳이죠. 또 이제 그 정도로 홍화지를 뚫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최전선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곽주를 탈환하면 거란군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진격할 수가 없네. 겨우 1700의 군사론 어림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네. 양규가 거란군에 함락된 이 곽주를 탈환하기 위해 급습을 벌인 겁니다. 어머. 성 안에 잡혀있던 7천여 명의 고려인을 구해냅니다. 자, 이렇게 각 지역의 지방군과 양규와 같은 군사들의 활약 덕분에 거란군은 좀처럼 남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란군은 결국 공성전을 포기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말을 달려 바로 왕이 있는 개경으로 곧장 진격한 겁니다. 서경에서 개경까지는 약 160km. 기동력이 뛰어난 거란의 대군이 개경까지 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항복하셔야 하옵니다. 개경의 백성들까지 거란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게서는 아니 되옵니다. 항복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당장의 계책이 없을 뿐이옵니다. 하나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내야 하옵니다. 바로 당시 정사품 예부시랑이었던 63세 강감찬이었습니다. 멋지다. 그러니까 강감찬이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자고 한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고려 군사는 강조와 함께 개경을 떠난 상태였고 개경에는 왕을 지키면서 거란과 싸울 군사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았겠지요. 근데 교수님, 이 강감찬이 이 피난을 주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명분은 강조의 정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조가 이미 거란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강감찬은 이렇게 판단했죠. 지금 강조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란이 전쟁을 계속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도 고려의 왕이 혹시 거란군에게 사로잡힌다면 그야말로 고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난을 하고 시간을 벌어서 우사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현종은 강감찬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개경을 떠나고 3일 뒤 강감찬의 말대로 거란군은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쳐 개경을 함락시킵니다. 강감찬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몽진하면서 시간을 번 현종은 쓸개집을 삼키는 심정으로 거란 황제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을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를 직접 만나러 가는 친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거란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뜻을 내보여야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개경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개경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란 황제가 철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거란 황제가 현종의 항복 의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거란 황제는 이젠 명분이 없어진 전쟁을 그만두겠다면서 거란으로 돌아간 겁니다. 전쟁은 이렇게 겨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를 지켰던 양규를 비롯한 많은 무장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 안 쉬는 날이야. 좋겠다. 그래. 너무 좋겠다. 안 쉬는 날이 있어? 이게 여자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가인아, 넌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며칠째 안 쉬는 날.